안녕하십니까, 블리시입니다. 네, 저희가 오늘은 전략 리포트 종목인 라운텍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라운텍이라는 종목은 스펙 합병을 통해서 상장한 종목이기 때문에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꽤 있는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런 스펙 합병으로 이제 상장을 했지만 이 회사만의 또 기술력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네,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그리고 삼성전자 산업통상자원부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고요. 구체적으로는 이제 본 목차로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세한 기업 개요를 말씀드리면 라운텍은 2009년에 설립되었고요. 2023년 스펙 합병 방식으로 코스닥에 상장했습니다. 이 회사는 AR, VR, MR 이걸 다 합쳐서 XR이라고 칭하죠. XR용 스마트 안경, 그리고 차량용 HUD, 빔 프로젝트 등에 사용되는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및 SoC 반도체의 설계 및 제조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해요. 그래서 이 회사는 팹리스 업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디스플레이 결국은 디스플레이에 들어가는 디스플레이와 SoC 반도체의 설계를 하고 제조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회사가 들고 있는 이 IP와 제품 디자인 설계, 그리고 이런 부분을 갖다가 위탁 생산자에게 맡겨서 생산하는 제품,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대표자는 이제 김보은 씨고요. 설립일 2009년. 아까 위에 나와 있는 거죠. 일단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 뭐 이런 쪽으로 엮여 있는데 사실 반도체 업종을 움직이기보다는 이 회사는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는 AR, VR, MR 즉 XR 관련 이슈로 움직입니다. 혹은 메타버스로 움직이기도 하고요. 현재 시가총액은 이 보고서 쓸 때 기준으로 2,480억 원이었는데 아마 지금은 2천억 밑으로 내려왔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발행 주식수가 유통 주식수 비교해 보면 66% 정도 되네요. 그리고 최대 주주 측 외에 특이한 점은 다산 SBA 투자조합이 단순 투자 목적으로 5.75%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운텍 홈페이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라운텍 홈페이지입니다. 라운텍 홈페이지에서 들어가면 컴퍼니로 들어가면 회사가 갖고 있는 프로덕트들을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어요.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솔루션, 그리고 모바일 TV SoC, 그리고 HD 햅틱 드라이버 IC, 그리고 커넥티비티 SoC, 뭐 이런 것들이 상품으로 있구나. 그 중에서도 우리가 좀 중심적으로 보는 거는 이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솔루션이죠. 그래서 이것과 더불어서 이 테크놀로지 기술력은 어떤 건 있는지 이런 것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회사 홈페이지에서 좀 눈에 띄는 점은 회사 홈페이지 들어가는 옆에 마이크로 디스플레이라고 대문짝만하게 이렇게 적혀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이 회사의 정체성이 마이크로 디스플레이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거를 좀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프로덕트를 이렇게 살펴보시면 지금 뭐 화질만 놓고 봤을 때 FHD 그리고 뭐 HD 그런 상품들을 갖다가 지금 생산을 좀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또 소형, 중형 사이즈의 제품도 만들 수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글래스에 들어가는 그 접합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렌즈나 그런 솔루션까지도 같이 제작하고 있다라는 거를 홈페이지에서 어느 정도 좀 확인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서 보면요. 이 라운텍은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신규 상장주인데요. 최근 상장할 때는 이때까지만 해도 삼성 디스플레이랑 이매진 인수 그리고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이슈로 급등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락세를 걷기 시작하는데요. 이렇게 급락하다시피 많이 내려왔습니다. 고점이 15,140원이고요. 보고서 쓸 당시가 8,000원대였는데 지금 주가는 7,000원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지금 내려와 있고 상장 이후 이제 주가 과열로 인한 시세 조정이 있었고 그리고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고개를 들려고 하는데 지수 조정으로 다시 한번 고개를 못 들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기술주들의 특징은 고 PBR이다 보니까 매출액으로 성장 그 기술성이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그걸로 받을 수 있는 밸류에이션의 한계가 있고요.
기술성이 뛰어나도 매출액의 증가 속도나 그런 부분들이 받쳐주지 않으면 사실 주가가 계속 또 이렇게 내려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관련 기사 한번 살펴보시면 라운텍이 이제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솔루션의 국내 첫 상용화 했다. 이런 기사들 항상 AR 글래스, XR 이런 키워드가 많이 보이죠. 스마트 안경.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라운텍이 갖고 있는 기술이 어떻게 적용될까 생각을 해보면요. 분명히 우리가 이런 저도 안경을 쓰고 있지만 스마트 글래스 같은 게 나오고 애플의 비전 프로 같은 것들이 보였는데 나중엔 그것보다 더 미세화된 이런 정말 안경인데 스마트 기능이 들어있는 것들이 나오겠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에 또 배터리가 들어갈 텐데 그런 배터리가 오래 유지되고 그리고 뭐 발열 문제가 없으려면 저전력 반도체가 필수일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뭐 설계나 그런 구조들을 만들고 있다 보니까 일단 시장에서는 일부 XR 관련 이슈가 있을 때마다 라운텍이 조금 얘기가 오가는 것 같습니다. 지배의 구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배의 구조는 김보은 대표 1969년생, 되게 젊은 편이죠. 54세입니다. 그래서 현재 경영권과 관련된 문제는 없을 걸로 보이고요. 오너 일가가 31.83% 지분을 확보하고 있어서 경영권은 좀 안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다산 SBA 투자조합이 지분을 들고 있는데요. 보유수를 한번 살펴보시면 분명 여기도 이 보유수 주식 안에 포함이 되겠지만 나머지 보유수 물량도 쭉 통틀어 봤을 때는 이렇게 좀 구분이 될 것 같아요. 24년 3월과 그리고 24년 2월로 일단 임시적으로 이렇게 구분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26년 3년 뒤 보유수가 풀리는데 그래서 이 구간에 한 100만 주가 풀리고 이 구간에 50만 주가 풀립니다. 한 115만 주 되겠네요. 그래서 아마 2024년 3월 그리고 2월 이때는 오버행 우려가 좀 있는데 2월은 그래도 물량이 적어서 괜찮을 것 같은데 3월에는 물량이 좀 있습니다. 이게 115만 주고 하루 통상 거래량이 많을 때는 뭐 100만 주가 넘어가지만 적을 때는 10만 주도 되기 때문에 아마 이 물량이 거래량이 적을 때 나오면 조금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이 오버행에 대한 좀 우려가 충분히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아,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기술에 대한 얘기를 좀 여기서 하는데요. 음, 경쟁사가 있고요. 이 경쟁사는 대만에도 있고 뭐 일본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쟁사들보다 10배 이상 더 작은 초소형 기술로 저전력 반도체 기술을 바탕으로 적은 전력 소모와 가장 작은 FHD를 구현한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전력을 적게 소모하면서 이 작은 FHD를 구현을 하면 적은 전력으로 이 작은 안경에 들어가는 디스플레이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이제 기술력이 있다라는 거고, 이게 소니를 비롯해서 전 세계 10개 기업 정도가 이 시장에 지금 뛰어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이 AR 기계에 적용되는 엘코스라고 하죠. 엘코스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대량 생산에 유일하게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조금 아쉽죠. AR 기기라고 되어 있는 게 다들 아시다시피 뭐 AR이라고 하면 그런 AR 이모지나 아니면 뭐 포켓몬고 이 정도만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AR은 뭔가 아직까지 우리 실생활에서 접목되기에 살짝 이른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AR 기기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고요. 근데 그거 외에도 엘코스, 올레도스, 레도스 이렇게 세 가지 방식의 기술을 모두 보유하고 있어서 경쟁사의 요구에 맞게 어느 정도 맞출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 처리 반도체 칩, 이 SoC를 기획 설계 제조하는 팹리스 기업인데 여기서 광학 왜곡 보정 기술 이게 또 중요하거든요. 사실 AR, VR 꼈을 때 사람들이 많이 멀미가 나거나 어지럽다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내가 보는 각도에 따라서 이 영상이 이렇게 막 뚱뚱해 보이기도 하고 오목해 보이기도 하고 기울어 보이기도 하고 흐릿해서 번져 보이기도 하고 그런 문제들이 있다라는 거죠. 네, 그렇지만 이걸 보완을 해서 이렇게 깔끔하게 각도와 상관없이 볼록하지도 않고 오목하지도 않게 잘 볼 수 있는 기술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삼성전자와 관련해서는
2023년부터 2032년까지 10년간 중소팹리스가 MPW를 제작할 시 5천억을 지원하겠다라고 공포했다는데 사실 삼성전자와 관련해서는 아직까지는 크게 시장에서 뉴스화되거나 이슈화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뭐 일부 뭐 삼성 관련 이슈 있을 때 움직이긴 했으나 그 강도는 좀 약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22년에 삼성전자가 유망 팹리스 스타업에 선정을 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주목해 볼 만한 점이겠죠. 그리고 삼성전자는 2023년 상반기 미국 마이크로 OLED 기업인 이머진을 인수를 했고요. 최근 업계 최초로 12나노급 32GB DDR5를 개발해 연내 생산하겠다고 공표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머진 인수와 뭐 관련이 있냐라고 했을 때 주가는 같이 움직였습니다. 이 이머진 인수로 주가는 같이 움직였는데 이머진과 직접적인 관련은 사실 없지 않나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머진과 관련돼서 혹은 이제 삼성전자나 아니면 나머지 뭐 메타, 애플 같은 곳에서 XR 기기를 갖다 발표하거나 하면 충분히 테마성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애플은 이제 MR 기기인 비전 프로를 24년 한 상반기에 출시를 하죠. 24년 초에 이제 출시를 할 거고요. 29년까지 2천만 대의 비전 프로를 판매할 것이다. 뭐 얘기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외에 메타도 이제 메탈 퀘스트 3 이제 출시가 지금 예정되었고 가격대도 확정이 되었죠. 그리고 이게 메타 퀘스트 2에 비해 MR 기능이 강화되었다고 하니 이거 점점 이 하드웨어가 갖춰지기 시작하면 관련된 서비스나 컨텐츠들도 아마 계속 나오게 될 환경이 만들어지겠죠. 그렇게 되면 좀 더 개선된 하드웨어를 원하게 될 거고 그럴 때 기술력을 갖고 있는 라운텍 같은 업체들이 시장에 살아남아 있다면 부각될 수가 있겠죠. LG전자 역시 메타와 MR 개발을 협력해서 헤드셋 개발을 착수했고요. 예, 전반적으로 2024년부터 이 XR 기기가 본격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뭐 삼성에서도 이제 애플과 대항하기 위해서 하나 만들어낼 것 같고요. 그리고 애플도 낼 것 같고 그러면 삼성, 애플, 메타 이렇게 3강 구도가 아마 형성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외 OLED 관련해서는 전력 소모를 3배 개선한 마이크로 OLED MR 글래스를 적용했고요. 이게 어, 샘플 정도를 현재 공급했다. 근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아직 크게 뭐 이슈는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가 뭐 BMW 그룹의 프리미엄 소형차 브랜드 미니쿠퍼의 신형 OLED 패널을 뭐 공급했다. 이제 자동차도 전력 자체를 많이 먹기 때문에 결국은 그 디스플레이들이 다 저전력으로 바뀌어줘야 되겠죠. 디스플레이들이 전력을 많이 먹게 되면 결국 자동차 주행거리가 줄어드는 단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아마 디스플레이 부분에 아마 저전력화 이슈는 계속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지만 이거 이슈만으로 주가가 크게 가기는 사실 쉽지 않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에 국제과제 선정된 이력이 있습니다. 2023년 9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국제과제 초소형 XR 글래스용 480프레임 레이트 제어부 내장형 0.2인치 엘코스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기술 개발. 이름 너무 긴데요. 아무튼 이거를 주관한 연구기관으로 선정이 됐는데 근데 이걸로 인해서 정부에서 약 60억 원을 갖다가 라운텍에 지원을 해줍니다. 이게 이걸로 인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분기에 한 4억 정도의 당기순이익이 이제 생성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만큼 뭐 현금으로 꽂히는 건 아니겠지만 들어가는 인건비나 뭐 판관비 이런 것들이 감소한 효과가 있으니까 당연히 당기순이익이 개선된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 재료는 실질적으로 실적 개선에 어느 정도 기여가 될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뭐 신규 상장주다 보니까 뭐 크게 여기에 뭐 매출이나 영업이익 흐름은 볼 수 없고요. 그래서 그리고 아마 상장할 때가 아마 좀 꽃당장한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실적은 이제 22년에 매출액 109억 원, 영업이익 3억 원이었고요. 23년 2분기까지는 매출액 45억 원,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12.7억 원. 그래서 적자 전환을 좀 한 모습이죠. 네, 그렇지만 이제 하반기에는 제가 좀 추가적으로 확인해 보니까 매출이 좀 개선될 거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기본적으로 이런 XR 기기들이 많이 등장하기 시작하면 아마 이 라운텍의 실적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서 좀 봐야 될 만한 내용은 음,
이제 동사의 경영진은 XR 기기의 시장이 본격적으로 상용화되면 매년 매출이 2배로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언제부터 시작될 거냐인데 아마 23년은 힘들 것 같고 빨라도 2024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오버행 이슈도 2024년 초에 있고 본격적인 이런 시장의 기회도 2024년부터니까 이 회사는 지금은 싸게 살 수 있는 편이라 생각을 하고요. 본격적인 움직임은 내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좀 싸게 사서 기다리고 싶으면 지금 노리는 거고, 나는 비싸도 그냥 빠르게 가는 걸 원해.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은 내년에 이 회사가 이제 부각받기 시작할 때 쳐다봐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좀 평가가 힘든 면이 있습니다. 보면 PR이 408.5배, 그리고 PBR이 31.97배. 그래서 기술력으로 상장한 회사였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비교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이 회사는 좀 비싼 편에 속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넘어가서 지금 현재 차트 한번 유안타 증권의 블리큐를 통해서 한번 볼게요. 제가 보고서를 한 8,000원대쯤 썼는데 지금 주가가 계속 하염없이 내려왔죠. 물론 이 회사의 이 하락부가 회사의 악재로 내려갔냐라고 했을 때는 아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수 조정에 의해서 내려간 거고요. 그렇지만 최근 반등세는 그렇게 시원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실 살짝 아쉬운 부분이에요. 여기서 좀 강하게 반등을 해야 되는데 지수는 이것보다 오히려 강하게 반등했기에 지수만큼 강하게 반등하지 못한 기업은 아마 반등할 때도 강하지 못할 확률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자리는 아무래도 좀 밸류에이션상 너무 비싸지만 않은 자리가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가격대로 치면 6,818원, 그리고 이 밑에 5,100원 정도는 두 번의 분할 매수 자리로 한번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론 지금 매수하는 것도 방법이 있겠지만 내년에 오버행 이슈가 있다고 했잖아요. 23년 2월과 3월에 오버행 이슈가 있다 보니까 오버행 이슈가 지나고 나서 매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나중에 이제 주가가 상승하게 됐을 때는 이런 구간들 9,340원 같은 구간대가 저항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애플 비전 프로 관련해서 한번 영상이 공개가 됐었죠. 내년에 본격적으로 출시가 되고 이런 XR 기기 안에서의 또 경쟁이 펼쳐지기 시작하면 라운텍도 그 시대 안에서는 충분히 주목받을 수 있는 기업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주가가 하염없이 흘러내리고 있고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지금은 섣부르게 사는 것보다는 조금 관망을 하시고 어느 정도 바닥 자리가 잡힌 걸 확인하고 나서 바닥 자리에서 분할 매수를 하면 저는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라운텍에 대해서 공부해보는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